자, 오행의 상생 및 상극 역할 볼게요. 자, 오행은 서로 생하거나 극을 하고, 우리가 생 배웠죠? 극 배웠죠? 또 합을 하거나 충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는데, 자, 합은 나중에 배워요. 뭐 예컨대 뭐 각기합터 이런 식으로 인신충 뭐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 오행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는데, 오행에 어느 한 기운이 부족하면 생해주는 것이 좋으나, 자, 기운이 부족하면 당연히 생해주는 게 좋죠. 그게 대운이든 사주 원국이든 생함으로써 오히려 지나치게 되는 경우, 물이 많아요. 근데 물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둥둥 떠다니겠죠. 지나치게 되어서 부조화가 생기게 되면 생해주는 게 오히려 못마땅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느 오행 한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데 다른 오행이 이를 극제하여 중화 내지 조화시킬 수 있으면 좋으나, 균형이 이루어져 있거나 약한데 이를 극제하면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거나 더욱 약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주를 감명할 때 보는 일반적인 거예요. 자,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 그러면 가장 무난한 거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행이 골고루 갖춰 있는데 어떤 한 기운이 와가지고 그 균형을 깨버린다. 자, 지나치게 강한데 그 지나치게 강한 기운에 더 보태주거나, 약한데 또 어떤 기운이 와서 약해서 힘도 없는데 또 약한데 거기다가 더 극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정말로 찌들겠죠. 그래서 이 강한데 더 보태주거나 약한데 짓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한쪽으로 더 치우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균형이 무너지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주에 상생과 상극이 연이어 있는 경우 오행은 분명히 상극보다는 상생을 좋아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은 남한테 해코지하는, 그런 남한테 극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더 편하죠.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가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옆에서 같이 노는 게 더 좋겠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극보다는 상생을 좋아한다. 그래서 상극작용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죠. 만약 공부가 싫다면 공부는 점차 신경 안 쓰고 재밌는 게임을 좋아하겠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취하고 싫은 건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생과 극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 생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생을 탐하다 보면 뭐다? 극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극이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탐생만극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가끔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탐생만글은, 자, 생을 탐하다. 탐할 탐자잖아요. 생을 탐하다가 잊어버려요. 뭐를? 그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생 있고 상극 있으면 뭐가 더 우선시 된다? 상생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상생을 더 집착하다 보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가 고통이 심하면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은 즐거운 거를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상생 상극의 반작용 볼게요. 자, 반작용은 뭐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반작용, 반발심이 나오는 거. 자, 상생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긍정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나친 경우는 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 목다화식. 이게 뭔 말이냐면 목생화죠. 우리가 목생화로 목이 화를 생해주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세죽을 쓴다 그러죠. 저도 시골서 농사 짓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뭐 큰 농사는 안 져도 세죽 같은 거 제가 썼어요. 불을 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쓰려고 장작불이라든가 이거 나무를 그 아궁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불을 딱 당겨요. 그러면은 불이 잘 안 타요. 왜 안 탈까요?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 산소가. 그런데 나무가 너무 우리가 이제 뭐죠? 부석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속에다가 아궁에다가 나무를 잔뜩 집어넣고 한꺼번에 불을 떼려고 하면 절대 불이 잘 안 붙는다. 그래서 아궁이 속에 나무가 적당히 있고 빈 공간이 많아야 돼요. 빈 공간이 많아야 이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불이 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를 조금씩 넣으면 되는데 초창기 때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불을 목생화로 나무가 불을 생해주긴 하는데 목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아궁이에다가
아궁에다가 나무를 잔뜩 집어넣고 불 떼려고 해보세요. 불 안 붙습니다. 그 원리예요. 여기 밑에 있네요. 자, 목생화 하나, 목다, 즉 목이 너무 많으면 화식, 이 화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무는 화를 생하기는 하나 불꽃이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는 작은 불에 큰 나무나 많은 나무를 올려놓으면 오히려 불만 꺼지게 된다. 자, 이거는 임상실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다 화식, 원래는 나무가 적당하면 불을 잘 붙여주고 활활 타오르게 하나 나무가 너무 많아버리면 불이 타지 않는다. 이건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아요. 산소만 있으면 공급만 되면 얼마든지 타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잔뜩 나무 넣으면 안 타지만 넓은 공간에서는 충분히 바람이 잘 통하고 공기가 잘 통하면 잘 붙는 어쨌든 목다 화식 이런 말도 기억해 두시고요. 화다토조. 자, 이거 뭐냐면 화가 많으면 뭐예요? 토가 조열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여름에 뜨거운 장마다 그 때학빛에 정말 이게 열기가 가득할 때 우리 논바닥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논바닥이 갈라진다고 그러죠. 땅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땅에 균열이 생겨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화다토조. 화가 너무 강하면, 화가 너무 많으면 토가 어떻게 된다? 조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화생토로서 적당하면 화가 토를 생해주긴 한데 이 화가 너무 강해버리면 토가 어떻게 된다? 말라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목다화식하고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너무 조열하게 마르면 물기가 없으면 나무에 토에서 나무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죠. 자, 토다금매. 토다금매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묻혀버린다. 원석이 이제 경금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신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듬어진 보석 이런 거 있을 때 어쨌든 경금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상태에서 캐기 좋아야 되고 이 금을 캐기 좋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토로 쌓여서 버리면 금이 참 밑으로 묻혀버리겠죠. 토가 뭐예요? 금을 생해주긴 하나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금을 묻어버려요. 토다금매 그런 원리고요. 토다금매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금다수탁 뭐냐면 원래 금생수로서 요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 금생수로서 금이 수를 생해줘요. 그런데 금이 너무 많아버리면 수가 탁하네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야, 근데 우리가 백담사관에 인제체 가면 또 이렇게 뭐 설악산 이런 데 가면 있잖아. 바위가 많아요. 근데 바위에서 금강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금강산 제가 가보질 않아서 이게 그 바위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제천 가다 보면은 그 바닥이 파래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아서 물이 탁하단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목이 많아서 불이 꺼지는 거나 그 다음에 화가 많아서 토가 조열하게 되는 거나 금생수로 금이 원래 수를 생해주긴 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수가 탁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원리로는 일부 자연 원리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수다목부 요거는 앞에서 나왔죠. 뜰붙자. 자,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요? 나무가 둥둥 물에 떠다닌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주 감명할 때 보면은 수 기운이 많은데 목은 별로 약해요. 목은 약한데 을목이나 간목 하나 있는데 밑에 지지에 수가 많아요. 근데 대울에서 수가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을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의 수의 국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하면 나무가 둥둥 떠다닌다. 그럴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사를 한다든지 해외를 다닌다든지 그런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다목부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나무가 둥둥 뜬다. 이런 원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생의 반작용에서 이게 생의 반작용. 자, 생을 하긴 하는데 너무 심하면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한다. 그게 반작용입니다. 그걸 하면 뭐예요? 원래 안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안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죠. 자, 극을 하는 오행이 극을 받는 오행보다 더 강해야 극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금은 나무를 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짤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금 도끼, 큰 도끼로 나무를 탁 치거나 큰 톱으로 잘라요. 그러면 자를 수 있죠? 자, 큰 게 꽃가지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금처럼 금이 아주 약해요. 면도칼 여러분들 큰 아름드리 소나무를 자를 수 있나요? 자르기 전에 어떻게 돼요? 칼날이 마모돼 버리죠. 무뎌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극을 하는 오행이 극을 받는 오행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해야 힘을 써서 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극을 하는 오행이 극을 받는 오행보다 지나치게 강한 경우, 자, 극을 하는 오행이
극을 받는 오행보다 지나치게 강한 경우 승극의 경우는 적재랑 극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극재를 받는 오행을 완전히 무력화,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큰 도끼로 꽃나무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작살내 버릴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극을 하는 쪽이 극을 받는 것보다 더 약한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이 약한 세력이 극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들죠. 그렇죠? 예컨대 우리는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학생들 등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약해요. 보통은 어른이 뭐 청소년들 담배 피우면 뭐 담배 피지 말라 해서 하는데 애들이 떡대 같은 애들이 씨름꾼 떡대 같은 애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등치가 왜선 어른이 가서 말로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겠죠. 힘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극을 오히려 거꾸로 당해요. 원래는 어른이 아이를 극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이가 어른을 극을 하는 것처럼 꼭 적절한 예는 아닌데 어찌됐든 이 극을 받는 쪽이 너무 강해서 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오히려 극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극토 볼게요. 목극토는 목이 원래 토를 극을 할 수 있죠. 근데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다.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토가 함몰돼 버려요. 완전히 토를 편지풍차 완전히 맛살시켜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너무 많으면 땅이 황폐된다. 그런 논리예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기 때문에 젖먹이 자식과 어머니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 즉 토가 목이 토에서 영양분을 받고 사는데 나무가 토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그러면 토가 어떻게 돼요? 좁은 면적에 잔뜩 나무를 심어놓으면 토가 못 견디겠죠. 그 다음에 토다목절.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목이 어떻게 돼요? 목이 토를 극을해야 되는데 오히려 토가 너무 많아서 토에 의해서 목이 어떻게 부러져 버려요. 그런 얘기고. 자, 토국수. 토가 수를 막는다 그랬죠. 토가 제방을 막는다 그랬죠. 근데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수가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예 물이 스며들어서 역할을 못해요. 자, 수다토류. 수가 너무 많다. 장마철 생각하면 되겠죠. 토에 비해서 수가 너무 많아요. 범나물의 장마. 홍수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흙탕물 만들면서 쓸고 가버리잖아요. 제방을 무너뜨려 버리죠. 수극화. 물이 불을 끄죠. 근데 수다 화식. 자, 수가 너무 많으면 불이 당연히 질식사해 버리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런 거고. 화다 수중. 화가 너무 많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돼 버려요. 여러분들 불이 장작불 확 이렇게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 한 컵 이렇게 부은다고 해서 불이 꺼지나요? 안 꺼죠. 그냥 오히려 더 불이 막 역생되듯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해 버리겠죠. 그래서 수다 화식, 그다음에 화다 수증. 화가 너무 많으면 물이 증발해 버린다. 수증기 돼 버린다. 그 말이죠. 이 증자가 그런 증자입니다. 화극금. 화가 금을 극을 하죠. 그런데 화가 너무 많아요. 많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화가 많으면 어떻게 금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화다 금용. 이게 용자가 이제 녹을 용자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금다 화식. 금이 너무 많으면 화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죽어불죠. 화가 금을 녹여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이 화가 세력이 너무 약해서 금에 비해서 그냥 화가 힘을 발휘 못하고 꺼져버린다 그 말이죠. 자, 금금목. 자, 금으로 도끼로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그랬죠. 나무를 가지치기 한다고 그랬죠. 근데 금다목절. 자, 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가 개작살 나죠. 속된 말로. 너무 쳐버리니까. 너무 금이 많아서 나무를 다 토막 내버려요. 그럼 나무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금다목절. 금이 너무 많으면 목이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지시켜 놓고 보세요. 토다금맥, 그 다음에 금다수탁. 요거는 제가 아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위가 많다고 수가 탁해지는지 이거는 좀 의문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수다목부. 수가 너무 많으면 목이 둥둥 떠다닌다. 여기는 부에는 뜰부자도 있지만 부패한다. 그럼 나무가 썩어버리죠. 그런 말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다 목절, 그 다음에 목다 금결. 아까 이야기했죠. 목이 많다. 근데 금이 어떻게 된다?
도끼도 마찬가지예요. 도끼가 예컨대 나무 한 20개 정도 이게 쳐가지고 날이 날카로울 때는 잘 필 수 있는데 예컨대 나무를 막 한 뭐 100개, 200개 친다 그러면 도끼 날이 어떻게 돼요? 마모돼 가지고 치기가 너무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뎌진다. 그렇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날을 갈아야 되죠. 전기톱도 마찬가지예요. 엔진톱도 나무 한 4, 50개 비면은 그냥 톱이 거의 마모되는 것 같아요. 톱날이 그럼 다시 또 갈아거나 체인을 바꿔서 써야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상극과 상생 관계를 보겠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상생과 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뭐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이거를 반드시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자, 극을 하는 관계. 자, 목은 뭘 극해요? 목극토. 그 다음에 화는 화극금. 그렇죠? 화는 금을. 그 다음에 목과 토. 토극수. 토는 뭐래요? 수를 극하죠. 그 다음에 목화, 토, 금. 금은 뭐예요? 금극목. 목을 극하죠. 그 다음에 수는 뭘게요? 수극화. 이 생과 극을 관계를, 생승과 극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주는 뭐다?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그래서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지 않다. 근데 뭔가 변혁을 바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이제 금이 나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금이 아주 약하고 목이 너무 강하면 금이 부러진다. 이 나무에서 부러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은 상대성의 그런 자연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음과 양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절대적인 그 속에서도 양이 있고 절대적인 양 속에서도 음이 있다. 그래서 그 음양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봐야지 항상 뭐 절대적인 가치로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오행의 상생과 이 극도 상극 관계도 그냥 딱 정해진 그런 틀로 이해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건 이해하시되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뭐 토다금매라든가 수다목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목다금결 뭐 이런 것들 맞죠? 목이 많으면 금이 이지러진다. 이 결자죠. 그래서 목다금결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행의 상극, 상생에 관한 여러 가지 작용들, 반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